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그 산업분류의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직업 및 산업분류 활용해서 산업분류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0페이지입니다. 산업분류라는 거는 그래요. 산업을 분류해 놓은 거죠. 뭐 어떤 일을 하면 제조업, 어떤 일을 하면 무역업, 어떤 일을 하는 형태를 뭐 유통업 이런 식으로 산업의 형태에 따라서 세분화시킨 것을 산업분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업의 정의는 산업이라는 것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이다. 생산 단위. 그 다음에 산업활동이라는 건 각 생산 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을 투입해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다. 쉽게 얘기해서 산업활동이라는 것은 생산의 3요소가 투입이 돼서 무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만들어지든 상품이 만들어지든 그죠? 이런 활동들을 산업활동이라고 하고, 산업활동의 범위는 영리, 비영리를 모두 포함하나 가정 내의 가사활동은 제외가 된대요. 예, 좀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좀 서글픈 일입니다. 어쨌든 가정 내의 가사활동은 산업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분류 목적입니다. 첫 번째, 통계 작성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을 분류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통계 작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산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생산량이 늘었느냐 뭐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게 통계 목적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행정이에요. 일반 행정. 쉽게 얘기해서 뭐 벤처산업 지원법이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럼 벤처산업이 도대체 뭐냐? 벤처산업이라는 걸 정의가 있어야 되고 거기 구분이 되어 있어야 벤처산업을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활용되어지기 위해서 산업이라는 걸 분류했다. 그 다음에 분류의 범위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로만 한다라는 거예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거는 뭐다? 산업을 분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정 내 가사활동은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연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963년도에 광업, 그 다음에 제조업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산업으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산업분류라는 걸 처음 시작했다. 그래서 점차 이제 그 산업분류를 해오다가 2008년도에 9차 개정을 했다. 그걸 아직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차 개정은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 개정 방향입니다. 방향은 첫 번째가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본을 반영했다라는 거죠. 4차 개정본.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본을 반영했다. 두 번째는 국내 산업의 특성을 반영했다. 당시의 국내 산업의 2008년도에 지금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게 대두된 산업이라든가 산업별 전문화 및 포괄률을 검토해서 분류 체계를 설정했다. 그래서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포털 및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등등등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반영한 거죠. 지금은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 및 견방 작업, 석탄 화합물 제조업 등 세타 산업을 통합했다. 이게 이제 그 제사 및 견방 작업은 그 섬유 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탄 화합물 제조업, 예, 석탄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를 말하죠. 물론 그게 뭐 연탄이나 조개탄 이런 게 아니에요. 석탄에서 무언가 화학 물질을 추출해서 뭐 만드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세타였기 때문에 통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련 분류 간 연계성, 통합성 및 일관성을 유지했다. 그래서
산업 간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통합을 시켰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산업 분류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위 분류를 고려한 분류 체계 개정 및 제정을 했다. 그래서 주요 관심 산업에 대한 분석과 행정 목적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분류 체계를 설정할 때 하위 분류 체계를 고려해서 기본 분류 체계를 기초로 설정한 현행 환경, 에너지, 물류 산업 등에 대해서는 분류 체계를 개정하고 필요한 새로운 분류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대분류가 뭐 제조업이고 유통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제조업 중에서도 뭐 어떤 제조업이냐 이런 하위 산업을 감안해서 산업을 분류해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류를 신설하거나 세분한 게 있다. 첫 번째는 산업 분류를 신설하거나 세분했다. 그래서 대분류에 있어서는 정보 및 환경 관련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 서비스업의 전문화를 반영하여 대분류를 신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 서비스업 쪽이 대분류로 들어와 있느냐,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 대분류로 새롭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 서비스업, 그 다음에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그래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여행사 및 인력 공급,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라는 건 그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체를 하나 만들었다, 창업을 했다 그랬을 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계라든가 혹은 배송이라든가 혹은 뭐 판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행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업이에요. 그게 사업 지원 서비스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보건업.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새롭게 대분류로 하나의 신설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분류가 신설된 것도 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신산업 및 산업 규모의 증대 현상을 반영해서 분류 신설 및 분류했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 분리해서 화합물 및 화학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구 제조업을 세분화해서 기타 제조업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을 세분화시켰다 등등등 이런 중분류가 분류되거나 세분화시켰다는 것. 그다음에 소분류 이하는 산업의 전문화 및 확대 추세를 반영해서 분류를 신설했다. 소분류는 신설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 전화 제조업. 예, 이게 뭐 2008년도 같으면 굉장히 큰 산업으로 대두됐었겠죠. 지금이야 그렇지만 물론 지금도 뭐. 그다음에 로봇 제조업. 그다음에 전자 접속 카드 제조업. 그다음에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그다음에 회사 본부는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맞선 주선 및 결혼 상담업,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이런 것들이 소분류에서 신설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통합이 된 것도 있다. 중분류에 있어서는 제조업에서 정보통신 기술 산업으로의 융합 현상을 반영해서 통합했다. 어떤 걸? 컴퓨터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32번에 속해 30번
제조업과 컴퓨터 제조업이 30번, 그 다음에 전자부품, 영상의학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32번인데 이 두 가지를 26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통합했다. 예, 좀 어렵습니다. 예. 첫 번째 30번에 속하는 산업과 그 다음에 32번에 속하는 산업을 통합해서 26번 산업으로 통합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분류 이하에서는 이게 이제 중분류. 소분류에서는 산업활동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쇠퇴 현상을 반영해서 통합했다. 복사기 제조업, 재봉기 및 자수기 제조업, 핵연료 가공업, 지붕공사업, 조산원, 엄교환업 이런 것들은 쇠퇴가 반영돼서 통합했다. 다른 것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류 기준을 변경했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국제 분류와 비교성 유지를 위해 분류를 이동한 것도 있다. 그래서 수의업은 보건업에서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으로 옮겨갔대요. 산업 간 이동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물 송달업은 통신업에 있다가 운수업으로 옮겼다. 옛날에는 그 우체국에서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통신에 속해 있던 것들을 이제는 이제 택배회사가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수업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 및 탄약 제조업을 해당 산업에 할당했다. 기계 및 장비 제조했던 것을 조립, 금속, 기계 장비, 운송 장비 이런 쪽으로 어쨌든 이게 산업을 이쪽에 있다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코드표예요. 그래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코드는 대분류가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요. 중분류가 두 가지 숫자로 되어 있고 중분류. 그 다음에 소분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대분류 코드하고 중분류 코드만 나왔죠. 그래서 대분류 코드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서 A산업이 농림어업이에요. 중분류 코드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야? 01번부터 03번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B산업이 광업이다. 그래서 그러면 중분류 코드가 03번까지가 했으니까 04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04번을 비워놨어요. 그래서 몇 번부터는 05번부터 08번까지. 예. 요건 왜 비워둔 거냐면 이 대분류 농림어업 쪽에서 중분류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혹시나 농림어업 쪽에 중분류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분류 코드가 없어서 못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해서 중간에 여백을 조금씩 뒀어요. 여기도 보면 08번까지 있으면 09번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제조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조업 10번부터 나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여백을 좀 두었습니다. 요 코드 번호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A산업 농림어업, 그 다음에 B산업 광업, C산업 제조업, D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조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U산업 국제 및 외국 기관까지 이렇게 산업 분류는 대분류 코드는 알파벳, 중분류 코드는 숫자 두 가지 숫자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01번부터 99번까지 되어 있어요. 중분류 코드는. 그 다음에 산업 분류의 기준과 원칙입니다. 그래서 산업을 분류할 때 너는 제조업이고 너는 유통업이고 너는 무역업이다.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산출물이라는 건 뭐예요? 만들어져 나온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가구가 만들어져 나올 수도 있고 종이가 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게 숯이라는 것도 있죠. 어쨌든 그랬을 때 이게 산출물인 거죠. 이 나무라는 건 뭐예요? 투입물이죠. 투입물. 그래서 이 산출물에 따라서 가구가 만들어져 나오면 가구 제조업이겠죠. 종이가 나왔다. 그럼 종이 뭐 산업이거나 종이 제조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무엇을 만들어져 나오느냐에 가지고 산업을 분류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투입물의 특성을 가지고 투입물이 굉장히 더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원유를 집어넣었더니 뭐 휘발유도 나오고 뭐 아스팔트도 그다음에 뭐 나일론도 나오고 뭐 등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면 원유 정제업 뭐 이런 식으로 산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투입물의 특성을 갖고 분류 원칙을 정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할 때. 일반적인 결합 형태를 갖고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산활동. 어떤 식의 생산을, 어떤 형태를,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는 걸로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판매업, 혹은 유통업,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이동하는 것만 전문적으로 한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운수업,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를 갖고 산업을 분류하는 원칙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는 그래서 분류 원칙.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산업 분류에 있어서는. 예. 다음은 그 통계 단위입니다. 통계 단위. 산업을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올해 GDP가 어떻게 되느냐, 혹은 작년에 비해서 생산량이 어떻게 되느냐, 올해 그 제조업이 취업 증가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통계를 낼 때 어떻게 구분해서 할 것이냐일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주로 이제 공장이나 회사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75페이지에 보면 박스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예 이걸 좀 외우세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장소, 단일 장소,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 단일 산업활동. 그래서 단일 산업활동이면서 단일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업체 단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일 장소이면서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역 단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일 산업활동이면서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활동 유형 단위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장소면서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업 집단이나 기업체 단위라고 한다.
예, 명칭은 왜 이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통계청에서 옛날부터 사용되어지는 명칭이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할 수는 없는데 그 명칭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체 단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각 공장 혹은 사업장 혹은 지점, 사업소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뭐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혹은 뭐 현대자동차 광주공장,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이런 식의 개념이 사업체 단위다. 그 다음에 활동 유형 단위. 왜 이 명칭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일 산업활동이면서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현대차다 그러면 승용차 생산 뭐 이러면 이게 광주에도 있고 뭐 울산에도 있고 뭐 이렇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부분을 다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면서 단일 산업활동이 되는 거죠. 승용차 생산이라는 버스도 아니고 승합차도 아니고 뭐 트럭도 아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역 단위는 어찌 보면 뭐 이게 이제 공단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어. 공단. 단일 장소에서 여러 가지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뭐 한 회사가 있다면 그 집단.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으면 수원 사업장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삼성전기도 있고 삼성 SDI도 있었고 삼성전자도 있었고 뭐 등등등. 그 같은 지역에 뭐 이런 것들을 지역 단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기업 집단, 기업체 단위는 뭐냐면 기업 집단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룹. 그죠? 예. 현대차 그룹 혹은 뭐 SK 그룹 뭐 이런 식의 그 기업 집단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기업체 단위는 말 그대로 그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라는 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체 단위와 사업체 단위를 구분해서 볼 것 같으면 뭐 현대차다. 그럼 현대차 자체가 기업체 단위예요. 근데 현대차의 뭐 울산 공장, 그다음에 아산 공장, 뭐 그다음에 시흥 소아리 공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사업체 단위예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통계를 낼 때 요런 단위로 낸다. 그래서 요 사업체 단위로 보면 현대자동차의 어떤 울산 공장에서만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의 어떤 통계 이게 이제 요게 사업체 단위고요. 그 다음에 활동 유형 단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자동차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에서도 자동차 만드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 건설 부분도 있고 뭐 또 뭐 유통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이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만 단일 활동, 그 자동차라는 생산하는 특히 뭐 그걸 좀 더 세분화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랜저다. 그랜저라는 자동차만을 생산하는데 여러 장소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활동 유형 단위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 박스 자체는 아예 박스 자체를 외우십시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사업체 단위와 기업체 단위의 정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기업체부터 먼저 봐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라는 건 그 기업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사업체는 사업장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사업체가 먼저 나왔나요?
그래서 사업체 단위는 공장, 광산, 상점, 사무소 등 이렇게 공장, 사무소, 뭐 사업장, 지점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명칭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리적 장소의 산업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양면에 있어서 가장 동질성이 있는 통계 단위. 장소와 산업 동질성. 이 가장 작은 단위고요. 그 다음에 산업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영업 잉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고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는다. 생산의 자율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실제 운영면에서 사업체 단위에 대한 정의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운영상 사업체 단위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업체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제도적 최소 단위. 법적, 제도적 최소 단위예요. 그 다음에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이 갖는다. 자원 배분의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를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된다. 하나 이상의 사업체를 둔다라는 거죠. 사실 사업체이면서 기업체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과 본사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그럼 사업체든 기업체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차인데 여러 군데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사업체가 여러 군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게 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뭐였어요? 두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산업 분류 원칙. 예. 첫 번째는 투입물. 두 번째는 산출물이죠. 예, 산출물. 두 번째는 투입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예, 어떤 걸로 주로 결합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만든다. 그럼 뭐예요? 제조업이죠. 판다. 물건을 판다 그러면 판매. 옮긴다. 그럼 뭐예요? 예, 운수업이 되겠죠. 이런 식인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산업분리의 원칙 이 세 가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좀 알아두시라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통계 단위를 낼 때 어떤 거를 구분으로 해서 통계를 작성하느냐, 통계 자료를 만들 것이냐.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라.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온 부분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자료들이 그러면 어딜 보시냐면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한국 표준 산업 분류나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통계청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관한 자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대한
자료들이 통계청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시고 이런 부분이구나. 또 설명 자료, 예를 들어서 직업에 관련된 한국표준직업분류, 예를 들어서 직업 상담원이다. 이거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지금까지 뭐 한국 직업사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 직업 전망도 있었지만 이거 말고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는 직업상담원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자료실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한국 표준산업분류, 지금 우리 교재에 73페이지에서 73에서 74페이지까지 나오는 한국 표준산업분류 코드표에서 나오지만, 그러면 A라는 대분류 농림어업 쪽에서는 어떠한 중분류가 있고 어떠한 소분류가 있고 어떠한 세분류가 있는지 조금 더 보고 싶다. 혹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나?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자료들도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그 한국 이제 직업정보론을 할 때는 물론 노동관계복귀 나중에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이트에서 어떤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계속 그 사이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지치거나 혹은 가끔씩 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잠깐 쉬고 싶다. 그러면 그런 데를 들어가서 실제로 보면 한글 파일 혹은 PDF 파일 혹은 엑셀 파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제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집에서 한번 다운 받으시거나 혹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는 게 늘 제가 얘기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남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